지은은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떨며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엄마 수술비 때문에 빌려준 돈, 이제 돌려줄 수 없어. 너처럼 깨이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5년간의 우정과 사랑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변한 것이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 중에서도 민지에게만 털어놓았다. 민지는 27살,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였다. 민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민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민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암 진단받았대.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집 형편이 안 돼 빌려줄 수 있어.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저축 전부를 털어서 빌려주었다. 그 돈은 지은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지만 민지를 사랑했기에 아깝지 않았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돈을 송금했다. 며칠 후, 민지의 엄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은은 안도하며 민지에게 연락했다. 엄마 괜찮으시지? 이제 천천히 갚아.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못 갚아. 그리고 우리 관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 후로 민지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회사에서 마주쳐도 피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왜 이러는 거지? 돈 때문에.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결혼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28살이면 늦었어.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속으로 괴로워했다. 엄마,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한 주 후, 지은은 민지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야, 무슨 일 있었어?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하지만 왜 나를 피해?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은아, 우리 엄마가 알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떻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내 핸드폰 봤어. 우리 메시지.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민지가 나를 배신한 건가?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민지는 항상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엄마가 화나셨어. 동성애는 죄라고 하시면서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의 손을 뿌리쳤다.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돈을 빌려준 게 잘못이었나? 아니, 사랑했으니까 한 거지. 하지만 민지는 왜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도 직장에서도 숨겨야 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다시 만났다. 돈 돌려줘. 적어도 일부라도.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은아, 너처럼 깨이 같은 사람이 왜 돈에 매달려? 그게 내 문제야.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민지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 배신의 아픔이 그녀를 휘감았다. 지은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민지는 그렇게 밝았는데 두 사람은 회사 프로젝트로 만나 친해졌다. 민지의 미소에 지은은 빠져들었고 어느 날 술자리에서 고백했다. 민지야,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이민지는 놀라면서도 받아들였다. 나도. 지은이 좋아.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가족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형제자매도 없고 부모님만 계신데 실망하실 텐데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압박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그 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 민지는 집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지야, 그 친구랑은 끊어.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인생 망쳐.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가족의 압력이 컸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못 버텨. 민지는 돈을 갚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지은을 멀리할 구실이 될 터였다. 지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지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안 갚아. 게다가 나를 깨이라고 비난해.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가족 압력 때문에 그런가 봐의 지은은 더 절망했다.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민지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터였다. 지은은 그 주말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다. 민지가 나오자 지은은 다가갔다. 민지야, 우리 제대로 화하자. 민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여기서 사람들 바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죄인가?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아프시고 가족이 나를 압박해. 내가 빌려준 돈은? 갚을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은은 눈을 부릅떴다. 그게 다야? 내가 나를 깨이라고 모욕한 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민지의 눈빛에 진심이 없었다. 민지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더 그랬다. 엄마가 나 때문에 더 아프시면 안 돼.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자랑거리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동성애는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가족을 버리는 거야?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힘들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레 물었다. 왜?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남자친구. 엄마, 제 연인은 여자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만약 알면 나를 버리실까?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저녁에 만나자. 제대로 사과할게.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저녁,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나 무서워. 가족이 나를 버릴까 봐.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지만 배신의 상처가 컸다. 그럼 나를 버리는 거야? 돈은? 민지는 대답 대신 지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하지만 우리 헤어지자. 지은은 충격으로 일어났다. 헤어지자. 그게 내 선택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쩔 수 없어. 사회가, 가족이. 지은은 분노했다.
사랑이 이렇게 약한 거였어?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술을 마셨다.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지를 용서할까? 아니, 배신자를 왜?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나는 왜 숨겨야 해?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틀 때문에? 민지는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다. 민지야, 그 친구랑은 멀리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이 그리웠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을 선택해야 해. 지은은 다음 주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어? 하지만 친구 사이면 관계가 깨질 텐데 지은은 고민했다. 소송.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하지만 민지의 태도가 변했다. 회사에서 지은을 피하고 동료들에게 험담을 했다. 지은이 이상해. 게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나를 이렇게 팔아. 지은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했다. 배신의 대가야.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할게. 이민지는 즉시 답했다. 그러면 내가 게이라는 거 다 알려질 텐데. 지은은 위협으로 느꼈다. 이게 사랑이었어?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대립시켰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레즈비언으로서 배신당했어요. 답변들은 다양했다. 포기해. 사회가 변할 때까지. 싸워. 내 권리를 위해.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지은과의 관계를 죄로 여겼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나도 아파.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압박을 받았다. 지은아, 결혼 언제 할 거야? 삼촌이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독하지만 속으로는 결혼. 동성결혼은 한국에서 불법인데. 갈등이 고조되며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를 용서하고 돈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워서 내 권리를 찾을까? 그녀의 선택이 후회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대신 회사 상사에게 지은의 성 정체성을 흘렸다. 지은이 좀 이상해요. 상사는 지은을 불러 물었다.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했다.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 배신의 연쇄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의 가족을 찾아갈까 고민했다. 엄마에게 직접 말할까? 돈을 빌려준 거? 지은은 민지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의 어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친구 지은이에요.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민지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당황했다. 엄마, 그건 지은은 차분히 설명했다. 민지 엄마 수술비로 3천만 원 빌려줬어요.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민지야, 사실이야. 민지는 울면서 고백했다. 네, 하지만 지은이가. 어머니는 지은을 노려봤다. 너 우리 민지한테 이상한 짓 한 거지? 동성애자라고 들었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가 다 말한 거야. 그녀는 말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나가. 그런 사람이 빌려준 돈 갚지 마. 민지야. 지은은 집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까지 나를 적대시해. 그녀의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지은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멀리해. 내 인생 망치기 전에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민지의 배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실업 상태에서 지은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소송하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지은은 결심했다. 싸우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지에게 소장이 날아갔다. 민지는 패닉에 빠졌다. 엄마, 소송일에 어머니는 말했다. 반소해. 그 애가 동성애자라고 증언하면 돼. 민지는 망설였다. 그럴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지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증거는 송금 내역입니다. 김인지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원고의 성정체성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도덕적 문제입니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 성정체성을 이용하다니. 재판 중 민지는 증언했다. 지은이가 나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예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판 후 지은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파괴해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비난했다. 동성애는 잘못인가? 민지는 집에서 울었다. 지은아, 나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을 선택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지지자를 만났다. LGBT 커뮤니티에서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라는 응원을 받았다. 그것이 그녀의 힘. 재판이 계속되며 증인들이 나왔다. 회사 동료가 말했다. 민지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민지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재판에 나왔다. 우리 딸은 정상적이에요. 저 애가 이상한 거예요.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정상. 사랑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나요? 재판은 고조되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왜 돈을 갚지 않나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지은은 재판 후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뭐라고?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집에 오지 마. 내가 왜 그래? 가족의 배신까지. 지은은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새로운 결의가 생겼다. 나는 나로 살겠어. 민지는 재판에서 패배할 조짐을 느꼈다. 돈을 갚아야 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나도 지은을 사랑했는데 왜 부정했지? 갈등의 정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지은이 민지에게 메시지했다. 재판 전에 만나자. 민지는 지은의 메시지에 답했다. 알았어.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민지가 먼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게 잘못돼서. 지은은 차갑게 물었다. 미안으로 끝날 일인가? 내가 나를 파괴했어? 민지는 울면서 고백했다. 가족 압력 때문에 그랬어. 엄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나 혼자서는 못 이겨.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지만 상처가 컸다. 그럼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내 배신 때문에 직장 잃고 가족에게 아우팅됐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우팅. 지은은 말했다. 내가 소문 퍼뜨렸잖아.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그건 하지만 기억났다. 동료들에게 흘린 말.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민지가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사회가, 법이 이지은은 반박했다. 그게 핑계야. 사랑이라면 싸워야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약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지은의 내면은 복잡했다. 민지를 용서할까? 하지만 배신의 대가는 컷. 그녀는 말했다. 돈 갚아. 그리고 우리 끝내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돈은 갚을게. 하지만 지은아, 나 아직 너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아직 사랑해? 거짓말이야.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재판날, 민지는 법정에서 말했다. 돈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은 잘못됐어요. 판사는 놀랐다. 왜 이제 와서? 민지는 말했다. 죄책감 때문에요. 지은은 안도했다. 민지가 변한 거야?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민지는 돈을 갚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와 재회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내 딸이야. 지은은 눈물이 났다. 가족이 받아들여? 민지는 가족과 대화했다. 아빠,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뭐? 나가. 민지는 집을 나왔다. 이제 나 혼자야. 민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집에서 쫓겨났어.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또 배신당할까? 하지만 도왔다.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은은 민지를 의심했다. 다시 배신할 거야. 민지는 말했다. 아니. 이번엔 싸울게.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두 사람은 버텼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단호했다. 아니요. 저 지은이와 살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말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지은과 민지는 LGBT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딸을 유혹했다고. 이지은은 다시 법정에 섰다. 이제 가족까지 적이야. 재판 중 민지가 증언했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가족이 잘못됐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민지야.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후회했다. 가족을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어. 두 사람의 관계는 강해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로 사는 건 여전히 도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안아주었다. 좋은 아침. 하지만 가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물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 민지가 한숨 쉬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플 상담 후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변할 수 있어? 민지의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다. 민지야, 건강해. 민지는 말했다. 네, 지은이와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민지 양도 데려와. 위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도전이 왔다. 온라인에서 험담이 퍼졌다. 그 두 여자, 이상액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민지는 결심했다. 블로그를 만들자. 우리 이야기 공유해. 지은은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동의했다. 블로그에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우리 이야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자도. 용감해요. 죄악이야. 두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날 시위에 참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때론 포기하고 싶어. 민지는 안아주었다. 안 돼, 우리는 강해. 최고조의 순간,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민지는 울었다. 아빠. 가족의 화해. 지은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해외로 갈까? 동성 결혼 가능한 곳으로. 하지만 한국을 사랑했다. 여기서 변화를 만들자. 이야기는 끝나지만 갈등은 계속된다. 사랑과 사회, 가족과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이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